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부부 재산 관계와 개인 회생 절차, 이 둘 사이의 아주 복잡한 현실을 다룬 법률 연구 논문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 부부 별산제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재산은 각자 거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왜, 유독 개인 회생 실무에서는 배우자 재산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특히 그 법원의 보정 권고라는 거. 이게 어떤 논란을 만드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지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전에 딱 명시된 원칙하고요. 실제 법이 집행되는 현장 사이에 좀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배우자 재산 문제 때문에 좀 당혹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뭐랄까 법의 이상과 현실, 그 간극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논문에서도 딱 짚고 있듯이 법의 대원칙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민법 제830조,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부부 각자가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아니면 결혼 중에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그건 그 사람 거다. 이게 바로 부부 별산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보면 남편 명의 재산은 남편 것, 아내 명의 재산은 아내 것. 이게 딱 원칙이라는 거죠.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아주 명백한 법 원칙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논문의 3장 가항 문제의 소재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원칙이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잘 안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채무자한테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고요. 심지어는 그 재산 가치의 상당 부분, 보통 절반, 2분의 1 정도를 채무자의 청산 가치에 포함시키라고 권고를 합니다. 청산 가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얼마나 갚을 능력이 되는지 판단하는 그 기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기준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채무자가 혹시 재산을 숨기는 걸 막으려는 취지라고 해도 아니, 법적으로는 명백히 다른 사람 재산인데 그 절반을 채무자 갚을 돈의 기준으로 삼으라뇨? 이게 그 보전 권고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실무에서 그렇게 흔한 일인가요? 좀 놀라운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입니다. 논문 3장 나항의 1 보정권고의 문제에서 이걸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딱 보고 이거 좀 부족하다, 보완해라 이렇게 내리는 게 보정권고잖아요. 근데 유독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 866페이지에 예시가 나오는데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이런 거 현재 가치 다 밝히고 그 가액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 목록이랑 변제 계획 안에 있는 청산 가치에 반영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주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든 상관없이 일단 절반은 채무자의 어떤 잠재적 재산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시작하라는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낳게 되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법의 대원칙, 부부 별산제하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채무자 것이 아닌 재산인데 이거 사실상 채무자 재산처럼 취급해버리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네, 원칙과의 충돌이군요.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바로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이걸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입증 책임이요? 네, 원래대로라면 예를 들어 채권자나 법원이 이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돈이 섞여 있다. 이걸 입증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순서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보존권고는 그 반대입니다. 거꾸로 채무자한테 이 재산은 배우자 고유의 것이고 내 기여는 전혀 없으니까 청산가치에 넣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을 하고 요구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군요. 이게 내 재산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명확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증거 제시도 없이 법원이 일단 배우자 재산 절반 정도는 채무자 기여분이 있겠지 이렇게 추정하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채무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사실 개인회생 절차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배우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 내역 다 공개해야 하고 또 소명 자료 준비해야 하고 상당한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부관계에도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논문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법원의 개인회생 실무라는 것이 재산 은닉 방지라는 어떤 명분 아래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 방식이 민법상 부부별산제라는 명확한 원칙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보정권고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단 배우자 재산 절반을 채무자 몫으로 추정하고 시작하니까 법원 원칙하고 충돌하는 건 물론이고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입증 부담과 절차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런 실무 관행이 그 재산 은닉 방지라는 목적 달성과 부부별산제라는 법 원칙 존중,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까요? 혹시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다는 이 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채무자하고 그 가족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만 지우면서 이 법적 안정성 자체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채무자의 효과적인 제기, 또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여러 가치들을 좀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합리적이고 정교한 방안은 없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